장동혁 대표가 주말 사이에 이제 PK 부산 지역을 갔고요. 장외 투쟁을 선언하면서 첫 번째 장소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산 현장 최고위 그리고 이번 주 대구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외 투쟁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결정을 했고 첫 장소로 대구로 결정했어요. 정관재 대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법사위 간사 선임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또 그 국회 운영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장외 투쟁 방법을 고심했던 것이고요. 예. 대구를 선택한 것은 지난 2월 8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이브 코리아가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동대구역에서 그때 많이 왔죠. 집회를 했었는데 당시 경찰 추산 5만이고요. 집회 측 추산은 요 사진입니다. 30만 명. 예.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동대구역 광장에 모여서 탄핵의 당시의 부당함에 대해서 규탄했었던 집회였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장외에서 우리 힘을 한번 보여주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동대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있는 영남 지역 예. 여기를 다진 후에 수도권으로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당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구와 부산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건데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이 전략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야당이 하다가 카드가 없으면 장외투쟁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나가는 거예요? 왜? 뭐 지금 권성동 의원이 뭐 구속돼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안 시켜줘서 나가는 겁니까? 예. 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해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어떤 아젠다가 확실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의심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건데 저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왜 나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라는 이유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과 어울리지 않게 밖에 나가겠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것이 저는 불법적인 대선 자금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국민의힘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좀 빈약한 게 예.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 재정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해외 원조 ODA 예산이요. 22년에 3조였는데 24년에 6조 되고 25년에 6조 대폭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의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까지 돼버리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와의 어떤 결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게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때 가서 장애투쟁 나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도 다가오면 야당은 정책적인 거나 어떤 정부의 어떤 집행 능력에 대해서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서 본인들의 지지를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예. 무작정 정치투쟁으로 나가면은 돌아올 회군의 어떤 명분이 좀 궁색해질 것이다. 그런 근데 생각입니다. 왜 네. 나가는지 궁금하시다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반헌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 100일 취임 그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문영배 소장이 당장 뭐라고 했냐. 헌법 전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렸어요. 예. 또 하나 의회 독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법사위 운영은 물론이고 지금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든가 그 사법부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특검의 대단히 공격적인 정치적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뭐 의회 독재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예. 야당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이 관건 네. 아니, 쟁점은 이건 것 같아요. 네네. 나갈 수 있고 여론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지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국민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주제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뭔가 이 아젠다가 선명해야 된다니까요. 예. 방금도 말씀하신 게 의회 독재를 우려한다고 하시잖아요. 의회 독재 너무 추상적이에요. 뭘 어쨌다는 건지 우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미리 걱정해서 지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과거에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밖에 나가 살아야겠네요. 얼마나 더 큰 일입니까? 그래서 나가시는 자유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돼서 나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박 의원님. 박 의원님하고 아니 뭐 내부 결집용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봐야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칫 이게 2019년도 황교안 대표 시절에 목적 없는 방향성을 잃은 장애투쟁을 하다가 예. 결국에 이제 총선 대패로 이어졌던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에 항의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뭐가 어쨌든 쟁점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장애투쟁이 돼버리고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국회에서 단식하고 삭발까지 했는데 예. 여론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지지층들은 호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지층들은 모일 수 있는데 그건 뭐 장애투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결집은 일어나는 거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집회를 할 때도 윤 어게인 슬로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결국 2019년도 장애투쟁을 할 때도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그런 태극기 세력이 바로하면서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습관적인 그런 어떤 극한 투쟁이 돼버렸거든요. 이번에 더군다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당 지도부에까지 들어와 있는 마당에 예. 장애투쟁을 하게 되면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즉 합리적인 어쨌든 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의 구호만 그 장애투쟁에서 울려 퍼지겠는가. 결국 전한길 씨나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한테 다시 판을 깔아주고 다시 윤 어게인과 같은 그런 국민 여론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구호가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무대를 당이 나서서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선거가 어려운데 그럼 수도권 선거 못 치른다. 이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 장애투쟁이나 이런 걸 걱정하는 원외위원장들이나 예.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걸 좀 균형 있게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무엇보다 2019년도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장외투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표 시절에 사립학교법 또 국가보안법 뭐 등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했어요. 45일간. 그때 결국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장외투쟁을 접었고 당시에도 뭐 대형 교회나 이런 보수 세력들이 동원은 됐습니다만 지금처럼 뭐 지금 윤 어게인 같은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구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굉장히 절제된 장외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불분명한 그야말로 이제 거리에서 과격한 구호만 울려 퍼지는 예. 그런 장애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현 그거 하나 더 2019년도에 대한 기억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조국 사태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 쏟아나왔던 수많은 국민들 때문에 결국은 조국 장관이 물러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도 균열이 발생을 했었죠. 장애투쟁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아젠다 분명합니다. 지금 윤 어게인도 아니고 권성동 의원 건도 아니에요. 예. 내란특별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그다음에 법사위 간사 찍어내기 이런 지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독재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느끼고 있고요. 특히 지금 사법부에 대한 탄압은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미 협상까지 지금 난항을 겪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에도 지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예. 충분히 대구나 부산과 같은 더욱더 국민의힘에 좀 견고한 지지층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장외투쟁을 한다. 다만 장외투쟁만 하면 안 되겠죠. 예.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면서 적절히 또 국민들의 거리의 그런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는 그런 저는 모멘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경 보수들의 그런 깃발과 구호는 좀 금지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단체라든가 인물들을 보면 윤어게인이랑 연결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투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후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일부 뭐 윤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그 중도 세력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구호들로 도배가 된다면 그 장애투쟁을 하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아야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중도층으로부터 더 외면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를 통해서 정말로 국민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게 예. 지금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대구하고 부산하고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정관진 대표께서. 네. 실제로 수도권의 지역구로 있거나 당협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우려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하는 분도 있죠. 예. 2019년에 장애투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그때 거둘 수 있었는가. 물론 조국 사태 때는 정말 100만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고 그것이 2022년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예. 이길 수 있는 예.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2020년 선거에서는 우리가 참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윤주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책, 뭐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께 끊임없이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